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LA에 투입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되고 도시 전역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인권을 촉구하면서도 자국민에게는 폭력적 시위 대신 절제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생일과 육군 창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도로 파손 우려와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정책 충돌과 언쟁을 거치며 완전한 대립 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한국은 상세히 발표했지만 미국은 공식 언급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이 실종됐고 해안경비대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 간 관세 완화 후 중국 항공사들이 중단됐던 보잉 항공기 수령을 재개하며 양국 협력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계열 무장단체 JNIM이 서아프리카에서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미국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입니다. AI가 사망 시점을 예측하는 데스 클릭 앱이 등장해 건강 경고와 흥미 요소로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안이 반복될 땐 걱정을 이름 붙이고 감각을 인식하며 거리 두는 연습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승인 없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시위 현장은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유미정 기자, 현장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IC의 요원들이 다운타운 의류 도매 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불법 이민자 44명을 체포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시위대가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특히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최소 5대가 불에 탔고 경찰은 유독가스에 대한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하루에만 27명이 체포됐으며 시위가 거세지자 경찰은 다운타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얼굴을 가린 자들은 즉시 체포하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깡패들이 빠져나가게 하지 말라고 덧붙이며 경찰력 강화를 압박했는데요. 그의 이런 메시지는 경찰의 공세적 진압을 정당화한다는 해석과 함께 지역사회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혼란 속에서 대통령이 주 방위군까지 투입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LA의 치안 불안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연방법상 침입이나 반란이 아닌 경우 대통령의 독자적 동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현재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LA 시위 현장에 배치되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인물 중 노동계 지도자도 있다던데요? 네, 캘리포니아 공공노조 대표 데이비드 후에르타가 ICE 단속 저지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창고 앞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진입을 막다 공무집행방해 음모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오후 연방법원에 첫 출석합니다. 그의 체포는 현재 시위의 상징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노조원들과 시민단체는 석방을 요구하며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반응을 보였다죠? 그렇습니다. 상원의원 아담 쉬프, 알렉스 파딜라, 그리고 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후에르타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항의 서한을 보냈고 그의 체포 장면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시위는 LA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DC 등으로 확산 중이며 이민국 청사 앞에서도 폭력 사태로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방위군 투입이 과거 역사와도 비교되고 있다면서요? 네, 1992년 LA 폭동 당시에도 주방위군이 투입된 바 있지만
당시엔 주지사와 시장의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주정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민권운동 시기와 달리 이번 상황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과 명령이 겹치며 헌법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서렉션법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그는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경우 인서렉션법을 발동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이 발동되지 않았고 발동 시 주방위군이 치안권을 행사하게 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대응은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국방부에 철회 요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민주당 주지사들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주방위군 투입은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정 공방과 정치 대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아.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LA 시위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면서도 자국 이민자들에게는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순찰차 방화 같은 행위는 저항이 아닌 도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체포된 100여 명 중 멕시코 출신은 42명이며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자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육군 창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립니다. 무게 70톤짜리 에이브럼스 탱크 28대가 도심 도로를 행진할 예정인데 이는 도로 하중 기준의 2배로 최대 2억 원 이상 도로 손상이 우려됩니다. 시 당국은 도로 파손 시 연방정부에 비용 청구를 검토 중이며 군은 고무 패드와 철판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비용은 최대 6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공동의 목표로 손을 잡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비용 절감 프로젝트부터 입법 갈등, 정치 후원 문제까지 충돌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요. 김윤범 기자, 이번 갈등의 본질부터 짚어주시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행정부 비용을 줄이는 DOGE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일시적으로는 공동 대통령처럼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이민 법안을 두고 이견이 커지면서 둘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민주당을 후원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고 머스크는 스페이스X 계약 중단 가능성에 맞서 드래곤 우주선 폐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머스크의 도지 프로젝트도 퇴진 이후 흔들리고 있다죠? 맞습니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난 직후 각 부처는 DOGE 인사들의 접근권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지시라는 암묵적 힘에 따라 내부 비판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공직사회가 주도권을 다시 찾겠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DOG는 여전히 일부 부처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리한 개입과 혼란으로 불씨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의 머스크의 영향력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머스크는 새로운 정당 창당을 언급하며 정치적 독립을 시도했지만 최근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 지원 실패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치 감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머스크에게 관심조차 없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 결별은 머스크가 정치 권력의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는 상징적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가 있었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하루가 지나도록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통화 직후 방미 초청과 회담 계획 등을 신속히 공개했지만 백악관은 SNS나 보도자료 등 공식 경로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새 정부의 외교 방향을 조용히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오는 G7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기류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탄 쌍발 엔진 경비행기 세스나 414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일시적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급격히 추락해 바다에 빠졌으며 해안경비대는 현재 실종된 탑승자들을 수색 중입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약 61m로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FAA와 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단됐던 보잉 항공기의 중국 수령이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시애틀을 떠난 보잉 737 맥스 한 대가 중국으로 향했고 관세 완화로 샤먼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도 잇따라 인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잉의 최대 해외 시장으로 이번 재개는 미중 항공산업 협력의 정상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알카에다 계열 무장단체 JNIM이 말리의 부르키나파소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고 베냉에서 역대 최악의 군 공격까지 벌이며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0명 이상의 병력을 가진 이 단체는 학교를 폐쇄하고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며 남부 토고, 가나, 기니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킨 상태로 정보력과 대응 능력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JNIM이 아틀란틱 해안까지 진출해 밀수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앱 Death Clock AI는 29가지 생활습관 질문을 통해 사용자의 예상 사망 시점과 주요 사망 원인을 예측해 줍니다. 기존 수명 계산기보다 훨씬 정교한 이 앱은 1200개 이상의 수명 연구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로 작동되며 앱 사용자는 식습관, 수면, 운동, 정기검진 여부 등 입력 항목을 통해 사망 시점을 받아보게 됩니다. 예측 결과는 단순 오락용이지만 결과에 따라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 습관도 제안해 줍니다. 단, 민감한 건강 정보를 입력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파국적 사고는 누구나 겪지만 반복되면 일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땐 걱정을 이름 붙이고 몸의 감각을 인식하며 지금 불안하다고 말해보는 것이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불안한 생각에 별명을 붙여 거리두기를 시도하거나 괜찮을 거야라는 자기 응원을 반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훈련들이 반복되면 불안의 파도를 지나 더 침착하게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산적인 일 한 가지를 만들어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